스토너 챕터 10 시작하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스토너를 읽을 때 가장 어렵게 느꼈던 부분이 바로 챕터 10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논문 심사를 하는데 얘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하나도 모르겠고 근데 어찌어찌 건너갔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별로 중요하지 않을 수 있지만 참 알고 보면 재밌는 부분이라서 저랑 오늘 만나볼게요. 자, 우리 찰스 워커가 박사 논문 심사를 받는 부분인데요. 이제 시작부터 Lomax's head jerked back 이죠. 로맥스의 머리가 갑자기 획 움직입니다. jerked back as if he had been suddenly awakened from a doze예요. 자, 이제 보시면 갑자기 자다가 깨어난 것처럼 그러니까 졸음을 졸다가 갑자기 깨어난 듯 갑자기 몸을 휙 흔들어요. 그리고 he glanced around the table, blinking a little smile on his lips예요. 힐끗 테이블을 보고요. 깜빡거리죠, 눈을. 그리고 입술에 이렇게 잔잔한 작은 웃음이 서려 있습니다. But his eyes were shrewd and alert예요. shrewd 하게 되면은 이제 evil person이라고 하죠. evil person. 그리고 제가 기억하기로 이 shrewd 자체가 보통 이제 마녀를 뜻하는 말로 많이 쓰였대요. 여자들을 뜻할 때. 여튼 그래서 보면은 굉장히 약삭 빠르고 기민한 그런 표정으로 이렇게 눈가에 있는데 그러면 이 장면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정말 우리 로맥스가 잠을 잤을까? 졸음을 잤을까? 이런 생각도 해볼 수가 있죠. 이 중요한 자리에서 자신의 학생 찰스 워커 그리고 스토너랑 관계가 좋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는 로맥스인데 이렇게 태평하게 잠을 잤을까? 아니면 이 또한 어떤 액션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이 눈빛을 묘사하는 부분에서. 자, 그리고 말을 하죠. Mr. Walker, you are planning a dissertation. 박사학위 논문을 planning, 준비 중에 있죠. On Shelley and the Hellenistic idea예요. 셜리랑 이 Hellenistic ideal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지, 계획하고 있지 이렇게 보면서 It's unlikely that you have thought through your subject yet. 이요. 이게 플래닝 단계, 그러니까 전문적으로 쓰기 전의 단계이기 때문에 너는 아직 깊게 생각하지 않았겠지만 이라고 시작을 하는 거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관례적으로 이렇게 지도교수가 본인의 학생을 조금 편하게 해주는 느낌도 있죠. 너가 여기에서 제대로 답변 못하는 게 당연해 라는 듯한 혹은 겸손한 자세로 상대를 보는 그런 느낌도 있죠. 겸손한 모습의 학생으로 대하려는 까지만 Would you begin by giving us some of the background, your reason for choosing it, and so forth예요. 자, 그래서 이걸 선택하게 된 그런 백그라운드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우리가 셸리랑 헬레니스틱 아이디어 조금 보면 좋겠죠. 이 셸리는요. 낭만주의 대표적인 시인으로 우리한테 알려져 있고요. 한국어로 번역된 작품들도 꽤 있어요. 이제 검색해 보시면. 그래서 이제 Percy Bysshe Shelley라고 정식 이름이 있고요. 이 Percy Bysshe Shelley 하게 되면은 2세대 낭만주의 시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원래 1세대 낭만주의는 뭐 컬리지나 월스워스를 보통 뽑고요. 이제 유명한 그 다음으로 유명한 게 셸리나 바이런 둘이 친구예요. 바이런하고도. 그래서 요런 이제 낭만주의라고 보시면 되고요. 시 속에서 현실의 억압을 넘어서는 이런 이상을 좀 추구했다라고 이렇게만 여기서는 조금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앞에서 나온 Hellenistic ideal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헬레니즘 시대를 얘기를 하고요. 이거는 알렉산더 대왕 그 사후에 그러니까 헬레니즘
그리스 시대의 그런 철학을 바탕으로 한 것들, 문화나 철학 이런 것들이 정말 알렉산더 대왕 때 엄청 퍼지잖아요. 막 이렇게 확장을 해 나가는 모습인데, 그래서 일단은 굉장히 커요, 영역이. 그 전에 그리스 시대를 대표하는 것을 우리가 아테네라고 하는 작은 소 국가들이었는데, 이제 확대가 된 거고요. 이제 여기는 보시면은 제국이 일단 크고요. 문화가 다양하게 섞이면서 사람들이 좀 불안정하게 살아요. 그래서 이 당시에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런 조금 혼란의 질문을 했었고, 여기서 철학이 주는 역할은 실용적이고 삶 중심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때 유명한 것들이 스토아 학파, 우리 왜 세네카? 그 세네카가 많이 나오는 시기는 언제냐면 서점에서 굉장히 경기가 안 좋고 좀 이렇게 침체됐을 때 그때 유난히 세네카 책이 많이 보여요. 문구도 많이 보이고. 왜냐면은 세네카는 막 위로하는 자기 단련 뭐 이런 것들이 많거든요.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명상록 이런 책들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배경을 조금 이해하면 이런 철학이 나오는 것도 좀 이해가 되죠. 그리고 에피크로스 학파 같은 경우에는 욕망을 줄이고 평온을 얻는 삶이에요. 그래서 금욕주의라고 하면 우리가 뭐 모든 욕망을 끊는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꼭 그렇다기보다는 과하지 않게 이제 음식을 먹거나 뭐 그런 것처럼 굉장히 평온한 그런 상태를 지향하는 게 에피쿠로스 학파라고 볼 수 있고요. 회의주의 학파는요. 이제 판단 중지예요. 우리가 에포케라고 해서요. 일단 정지하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평온을 추구하는 거. 판단을 중지함으로써 이제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헬레니스틱 아이디어이라고 보면 좋고요. 이 셸리라는 사람과 그래서 이런 헬레니스틱 아이디어에 대해서 내가 논문을 쓰겠다라고 워커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Walker nodded and began swiftly to speak 이죠. 그리고 끄덕이면서 이제 빠르게 얘기를 해요. 여기 워커가 얘기한 게 아니었네요. 일단 여기서부터가 이제 워커의 답변인데 굉장히 똑똑해요. 이제 쭉 얘기를 하는 거 보면 I intend to trace Shelley's first rejection 이에요. 그러니까 셸리가 처음에 거절했던 때부터 이제 trace, 추적을 시작한대요. 뭘 거부했냐면 셸리가 고든이언 necessitarianism이라고 해서 고디언이라는 사람의 필연주의를 거부하는 그때부터 시작을 한대요. 그리고 for a more or less인데 more or less는 더도 덜도 아닌 Platonic ideal이에요. 플라토닉적 이상 추구에 가까운 그리고 in the Hume to intellectual beauty예요. 그래서 자 고드인의 필연주의를 거부하고 그 다음에 지적 뷰티에 대한 창가에서 더도 덜도 아닌 플라톤적 이상을 보여줬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 잠깐 설명 볼까요? 이제 이 고드윈이라는 사람을 알아야 되는데 고드윈의 필연주의는 뭐냐면 굉장히 이성을 강조해요. 근데 이성을 강조한다는 게 타고난 뭐 내재된 이성보다는 이제 후기에 나오는 뭐 칸트 이런 사람들과는 조금 다르게 이제 환경, 지식, 경험으로 인한 결과라는 거예요. 자유유지라는 것은. 그래서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인간은 충분히 교육되고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으면 더 선한 행동을 하게 된다. 왜냐하면 필연성의 결과다. 왜냐하면 행동은 내가 교육받은 것에 의한 필연적 결과다라고 주장하는 게 이제 고드윈이언 necessitarianism이 되겠죠. 근데 저도 의문이 들어요. 교육을 받으면 교육받고 훈련되면 정말 이성적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튼 근데 처음에 이제 셸리가 그러면 이제 이 낭만주의 시인이 처음에는 이 고드윈의 제자였어요. 제자라서 초기에 이런 나서스제니즘을 수긍을 했겠죠. 그래서 초기 반응 셸리는 맞아요 였다면 후기에는
근데 인간은 기계가 아니야. 뭐 이런 감정, 상상, 영감 이런 게 있어. 필연주의만으로 인간의 행동을 설명할 수 없다라는 게 이제 셸리의 후기 모습이라고 보시면 좋아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재밌는 게 있죠. 고드윈의 집에 이제 셸리가 공부를 하러 갔었는데요. 고드윈의 딸이 바로 프랑켄슈타인의 작가 메리 셸리입니다. 당시 뭐 16, 17의 나이로 우리 고드윈의 집에서 셸리랑 마주쳤고 셸리와 함께 이 메리 셸리는 가출을 하게 됩니다. 당시 우리 퍼시 셸리는 부인이 있었고요. 한마디로 우리 메리 셸리 어린 학생과 바람이 나서 도망을 간 거고 부인은 자살로 삶을 마감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메리 셸리랑 나중에 결혼도 하게 됐는데요. 그래서 메리 셸리까지 생각하고 나면은 이 셸리의 변화가 조금 더 이해가 잘 되죠. 처음에 이제 스승님이었던 고드윈의 말대로 정말 올바른 지식, 교육으로 선하게 정말 이성적인 행동만 할 수 있나? 아니죠. 이 메리 셸리랑 사랑의 그런 도피를 한 우리 셸리의 모습을 본다면 이런 변화들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여튼 자 이렇게 해서 고드윈의 필연주의를 거부하고요. 이제 플라토닉적 이상주의를 추구했다고 하는데 이 intellectual beauty 자체가 그래요. 사실 지적인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죠.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이성이라고 보면 좋겠죠. 현실 너머에서 보이지 않는. 그래서 이제 우리 플라톤적 사상에 가까워졌다라고 보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through the mature use of that ideal. 자, 이런 플라토닉적 아이디얼의 성숙한 사용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이제 습득해서 Prometheus Unbound, 그러니까 묶이지 않은, 구속되지 않은 프로메테우스라는 작품을 또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Prometheus Unbound라는 것은 신의 뭐랄까요? 신에게 벌을 받죠, 프로메테우스가. 그런데 이런 인간의 내적 해방, 아무리 벌을 받더라도 뭐 내적 해방, 영혼의 자유는 추구할 수 있다라고 이제 셸리가 쓴 거죠. 그래서 as a comprehensive synthesis of his earlier atheism이라고 해서 모든 통합이다. 그의 초기 무신론에 그리고 급진주의나 기독교나 and scientific necessitarianism. 그래서 이런 이제 그냥 필연주의 아니고요. 과학적 필연주의 이런 모든 것들을 이제 통합하는 그런 과정에 이르게 되고요. Ultimately to account for the decay of the ideal. 그런데 이런 플라토닉적 이상을 흡수해서 자기만의 어떤 이론을 만들었는데 이게 쇠퇴를 하죠. In such a late work, 정말 후반기 작업의 헬라스라는 작업처럼.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시면은 초기에 플라토닉적 지적, 뭐 그런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이제 관심을 갖다가 이게 통합이 됐다가 마지막에 쇠퇴 붕괴하는 그런 이제 변화의 과정을 우리 워커가 설명하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봐도 되게 어렵죠. 어렵죠. 그러면서 덧붙이기를 이제 이게 자기한테 온 이유는 3가지가 있대요. 뭐냐면 it shows the quality of Shelley's mind. 셸리의 마음 상태를 보여주고 이런 이유로 leads us into a better understanding of his poetry. 이제 셸리의 마음 상태를 더 잘 이해함으로써 작품도 더 잘 이해할 수 있고 second, it demonstrates the leading philosophical and literary conflict. 그러니까 철학적이면서 문학적인 그런 대립, 갈등을 더 잘 설명할 수가 있대요. 언제냐면 early 19th century. 그러니까 19세기 초반에. 그리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19세기 초반에 이런 갈등을 좀 봐야겠죠. 이제 이때가 뭐냐면 굉장히 이제 지적으로 갈등, 대립이 되는 시점이에요. 뭐 이성이나 상상력, 아까 말한 결정론이냐, 자유냐, 의지냐, 뭐 합리주의냐, 이상이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성과 감성 정도로 봐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그 전에는 되게 클래시컬한 전형적인 클래식주의와 고전주의가 있었다면은 이제 여기에 이렇게 반대되는 개념이 로맨티시즘이죠. 그래서 두 개념이 조금 대립된 시기였다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대립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고, hence enlarges our understanding and appreciation of romantic poetry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낭만주의 시를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될 거다라는 게 이제 우리 워커의 주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논리적이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얘기를 하는 게 is a subject that might have a peculiar relevance to our own time. 그래서 셸리를 이해하고 낭만주의를 이해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요. 이게 우리의 시대랑도 좀 관련이 있대요. 1920년대 지금 혼란기 20년대 30년대 여기 되게 특이한 어떤 연관성이 있는데 이게 in which we face many of the same conflicts예요. 이 낭만주의 시대 19세기 초반에만 갈등이 있었던 게 아니라 우리도 지금 그 전쟁 이후에 그리고 대공황 이후에 어떤 이런 갈등이 있지 않냐 뭐 이런 얘기죠. 그리고 confronted Shelley and his contemporaries 예요. 셸리와 그 동시대에 있었던 사람들과의 그런 갈등을 또 우리가 지금 우리 세대에 대립해서 또 볼 수 있지 않냐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스토너가 잘 들어요. 그리고 잘 들으면서 his astonishment grew. 그러니까 놀라움이 점점 커지고 he could not believe that this was the same man who had taken his seminar. 자, 이게 같은 사람인가? 자신의 세미나를 들었던 같은 사람인가? 그걸 믿을 수 없죠. Whom he thought he knew. 자신이 안다고 생각했던 그 워커가 맞는지 너무나 경이롭게 깜짝 놀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뒤에 연결해서 보면은 Walker's presentation was lucid, forthright, and intelligent예요. 명료하고 솔직하고 지적이고요. At times it was almost brilliant. 그리고 완전 너무 brilliant해요. 그래서 로맥스가 맞았대요. 만약에 the dissertation fulfilled its promise죠. 이 그 dissertation이 박사학위 논문 이 심사가 그 얘가 프라미스 하는 것, 잘 보여지는 그런 프라미스를 잘 충족시켜 준다면 그거 되게 멋있을 것 같다. 그리고 희망, 따뜻함, exaggerating, 신나게 하는 그런 느낌이 rushed upon him, 다가오죠 스토너한테. And he leaned forward attentively, 굉장히 앞쪽으로 주의 깊게 이렇게 워커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이고요. Walker talked upon the subject of his dissertation. 그 박사학위 논문의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for perhaps 10 minutes, 아마 10분 정도. 그리고 나서 갑자기 멈추죠. Abruptly stopped. Quickly, Lomax asked another question. 그리고 이제 지도교수인 로맥스가 다른 질문을 해요. 그리고 단번에 우리 워커가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Gordon Finch caught Stoner's eye and gave him a look of mild inquiry예요. 스토너의 눈을 잡고 그리고 굉장히 부드러운 inquiry, 의문스러운 그런 표정 보이죠. Stoner smiled slightly. 어떠냐 묻는 표정일 거고 스토너는 웃으며 답변을 보이는 거죠. 그리고 self-deprecatingly, 자기 비난, 그러니까 자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내가 이런 워커를 못 알아봤어 라는 듯한 자책의 눈빛일 거고요. And gave a small shrug of his shoulders. 그러니까 어깨를 움찔합니다. 네, 여기까지가 우리 워커의 그런 발표 장면 초기 모습인데요. 스토너도 놀랄 만큼 굉장히 똑똑하게 우리 워커가 답변을 하지만 사실은 로맥스와 누구죠? 우리 워커는 사실은 이렇게 질문 주고받을 수 있는 것은 미리 준비가 지도교수와 학생의 입장에서 되었기 때문일 거고요. 이 뒤에 보면은 스토너가 질문하는 굉장히 단순한 것들에 대해서 워커가 잘 답변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워커의 실력이 뽀록이 났다고 볼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이로 인해서 엄청난 위기에 빠지게 되는 스토너인데요. 이제 이 부분은 제가 표현이 좀 재밌어서 가져와 봤어요. 자, 골든 핀치가 우리 스토너를 불렀던 장면이고요. 이제 골든 핀치를 만나면서 핀치가 말을 하는 게 하나가 더 있다. Somehow Lomax has got his finger, 자신의 손가락을 in the president's nose예요. 총장이 되겠죠. 여기서 president는 총장의 코에 자기의 손가락을 로맥스가 놓고 있는 것 같다. 표현 너무 재밌죠. 이게 강하게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의미하는 표현이고요. And he leads him around like a couple인데 이제 뭐라고 하죠? 그 거세된 숫소를 얘기를 해서 통제 가능한 존재, 마치 총장이 로맥스로 인해서 통제가 가능한 그런 인물처럼 이렇게 끌고 다닌다, leads him around 하고 있다. 그 말인즉 우리 로맥스의 파워가 엄청나다.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이런 얘기를 하고 and maybe even rougher than you think. 생각하는 것보다 더 rougher, 힘들 수 있다. Look, all you have to do is say, 해야 될 거는 스토너야. 그냥 이렇게 말을 해라. You'd reconsidered. 워커가 이 논문 심사에서 패스하지 못했다는 것을 다시 고려해 보겠노라 라고 고려한다 라고 얘기하래요. 그리고 you could even blame me on me, blame it on me. 나에 대해 탓할. 또 괜찮다. I made you do it. 내가 너한테 그렇게 하라고 했다고 말해도 된대요. 그래서 이런 부분 보면은 우리 골든 핀치가 얘 친구로서 그래도 상당히 스토너를 배려하고 있는 모습도 보이고요. 그리고 로맥스가 얼마나 지금 이 학교에서 영향력이 어마어마한지를 또 알 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 네, 이렇게 해서 위기에 빠진 스토너이고요. 굉장히 힘들 수 있지만 또 요 챕터 10 고비만 넘으면 뒷부분은 조금 더 술술 읽히고 재미있을 거예요. 네, 저는 여기서 마칠게요. 감사합니다.